딸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12편 고평가 논란 편입니다. 테슬라는 앞으로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평가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점검과 3분기 실적, S&P 500 재점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고평가 주장, 그리고 저평가 주장, 딸바보 생각, 3분기 실적입니다. 첫 번째, 고평가 주장 측 의견입니다. 고평가를 주장하는 측은 크게 3가지 파티입니다. 첫 번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두 번째, 헤지펀드 숏셀러, 세 번째, 전통 미디어입니다. 고평가 주장을 보실 때 그들의 로직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테슬라 사업 모델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 기존 내연 회사들이 전기차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이제는 테슬라 주주들이 그들의 그런 주장을 크게 개의치 않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만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 또는 과거 주가가 부진했던 시점에는 그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테슬라 사업 모델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미 4개 분기 연속 분기 실적을 통해 검증되었고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을 통해 확실히 증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 차량 가격을 계속 내리는데 가격을 내리고 수익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테슬라 어닝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있는 점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 다른 테슬라 적은 전통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와 테슬라 관계는 지난 11편 미디어에 버림받은 테슬라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전통 미디어는 테슬라 차량 화재가 발생하거나 차량 사고가 나면 대서특필합니다.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일반 차량 대비 사고율, 화재율을 합리적으로 보도해야 하는데 테슬라가 사고율, 화재율이 압도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고 자체를 대서특필합니다. 또 다른 테슬라 고평가 주장 측은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마크 스피겔 등 수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는 여전히 테슬라 숏셀러입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입었으나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마다 숏셀러들은 지속적으로 다시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올해 급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저평가를 외치는 형님들과 누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 테슬라 불은 론 베런 펀드의 론 베런입니다. CNBC와 같은 메이저 미디어 회사와 종종 인터뷰를 하는데 론 베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웬 시골 할아버지랑 테슬라 덕담을 나누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사무실 사진도 같이 올려드리는데요. 론 베런은 테슬라 적정 가치가 2,000조 원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애플보다 더 큰 가치를 주장하는데요. 론 베런의 베런 캐피털은 1987년부터 성장하고 있는 헤지펀드입니다. 한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초청할 정도로 대형 헤지펀드입니다. 참고로 베런 펀드는 테슬라, 슈레딩거 등 다양한 혁신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슬라 불은 캐시 우드입니다. 이분은 테슬라 관련 인터뷰를 오래 많이 하셔서 국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할 때,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종종 언론에 나와서 테슬라 주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먼트는 테슬라, 버진 갤럭틱 등 혁신적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테슬라 불은 샤마스입니다. 이분은 페이스북 초기 멤버로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적 기업 초기 투자 성공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샤마스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가치만이 아니라 유틸리티 회사로서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테슬라 가치 2,000조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치에 대한 딸바보 주식의 생각은 아시다시피 스트롱 불 사이드입니다. 저는 회사 가치를 크게 3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자동차 회사 가치. 두 번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치. 세 번째, 유틸리티 회사 가치입니다.
그리고 제 목표 주가 800달러는 첫 번째, 자동차 회사 가치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5년 동안 5만 대에서 50만 대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만 대에서 500만 대로 또다시 10배 늘어날 것입니다. 전기차 경쟁자들이 경쟁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 소량 생산과 대량 생산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테슬라는 기존 생산 공장 캐파 확장과 신규 사이드 캐파 확장을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테슬라 생산량 400만 대, 매출액 200조 원, 순이익 30조 원, 적용 PER 30배, 25배, 목표 시총 750조 원, 목표 주가 800달러입니다. 자동차 회사만으로 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산정되고요. 그런데 저는 테슬라 중장기 목표가를 800달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또 다른 가치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두 번째 가치는 자동차 회사로서 그 기반 위에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 가치입니다. 이 지점은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그 가치를 수치화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주행 거리당 비용을 자차, 공유차, 로보택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차 0.6달러, 공유차 2-3달러, 로보택시 0.18달러로 비용 측면에서 로보택시가 압승입니다. 그럼 자율주행 가치는 얼마일까요? 자율주행 시장은 2025년 220조 원, 테슬라 점유율 30%, 테슬라 수익 쉐어 30%, 공유 경제 멀티플 적용 시 자율주행 가치만 이론적으로 600조 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로보택시만 가정해 본 결과인데 트럭 등 운송 시장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 택시 시장이 33조 원, 트럭 시장은 800조 원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로보트럭, 로보버스 등 시장에서 리딩 회사가 된다면 그 가치는 600조 원을 넘어서 수천조 원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 가치 750조 원도 크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치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솔라 루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유틸리티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에너지 가치까지 이야기하면 지금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은 꾸준히 업데이트해 보시고요. 당장 다음 주 21일 발표 예정인 3분기 실적 시사점 보시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분기 최대 매출액, 최대 이익, 최대 출하량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실적 컨콜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업데이트, 4분기 실적 전망 등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의아한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왜 언론에서 S&P 500 편입 가능성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워낙 설레발을 쳤다가 무산되자 용기를 잃은 것인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5분기 연속 흑자가 예상되고 그 흑자 퀄리티가 더 좋아질 것이고 주가 또한 급등 후 400달러대에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 평가위원회 입장에서는 편입 여부 결정이 지난 분기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S&P 500 편입이 예상과 달리 드랍되면서 사전 수급이 매물로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S&P 500 편입 여부는 제 투자 포인트와는 무관한 수급 이슈입니다. 체크 포인트로 참고하시라고 언급드립니다. 오늘은 테슬라 고평가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일반 평가 기법으로 볼 때 고평가 챌린지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 비전을 보시면 현재 400조 원대 시가총액이 2천조 원대 이상이 될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기업이 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